강남의 한 스타 강사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것은 모두 교육복 덕택이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입시 제도의 잦은 개편이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 저는 이게 100%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2028년 대입 개편안이 이틀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죠? 자, 이번 발표 내용을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또 더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듭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번 개편으로 이 개편안이 잘 될지, 그리고 이번 개편안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역사가 한 30년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몇 번이 바뀌었는지, 마지막으로 이 100억 연봉 일타 강사가 없어질까요, 여러분들? 이번 논란은 어떻게 보면 이 킬러 문항, 그죠? 이 킬러 문항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3월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보시면 월 41만 원.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가격이지만 이 교육비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이 IMF 시절이 와더라도 절대 줄지 않는 게 교육비입니다. 항상 늘어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23년 하면 당연히 또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교육비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데요. 이런 사교육비 때문에 이 올해 이제 5월입니다. 6월이었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을 통해서 이 킬러 문화,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 이 사교육비 문제가, 이 사교육비 부담이 되니까 지금처럼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의 저성장기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 킬러 문항 이거 절대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그죠? 기호님이 부모님 빚내서 학원비 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사천리로 나갑니다. 그죠? 수능서 킬러 문항 뺀다. 이주호 이제 장관이 공교육서 안다는 내용을 배제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9월 모의평가에 킬러 문항을 없애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지금 이번에 킬러를 얘기한 게 주가 수학이었지 않습니까? 수학은 이렇게 다소 쉬워졌지만 대신 뭡니까? 국어나 영어는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6월에도 수학이 최근 8년 사이 가장 어렵게 출제된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원이 이번에 난이도를 조절하고, 그러니까 수학은 내려갔지만 결국 국어, 영어는 다소 올라. 그럼 이것도 이제 킬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서 하여튼 확실히 킬러 문항이 배제됐을 때 수능 때 N수생이 더욱 몰릴 것이다. 왜 이렇게 됐냐면 요번에 지금 2028년이지 않습니까? 이전 개편안이 2023년이거든요. 이때 가장 중점을 둔 게 수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변별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도가 항상 이렇게 돼.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수학은 변별력을 낮추지만 국어, 영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항상 보면. 자, 그러면서 이 킬러 문항의 폐해를 선제적으로 비판해온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2028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는 대통령 지시는 유효한 방향이다. 하지만 단순히 고난도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만 봐서 풀기 어렵지만 출제 역량을 가진 일본 사교육 업체를 대비할 수 있는 문항이 문제라고 본다. 이런 패턴화된 고난을,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킬러 문항 없애면 많으냐, 결국은 이 사교육 쪽에서 늘 이렇게 지금 뭐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들을 없애지 않는 한은 뭡니까? 계속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이번 내용에 보면 이제 큰 입시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 이제 역대급 물수능이라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변별력 확실히 이루어졌다.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보면 92 학번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상당히 시험이 어려웠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들어갔을 때 시험을 봤는데 이게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엄청 성적이 향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은 좀 몰리고 막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으나 저희는 또 이 조금
학력고사 세대라. 여러분들 뭐 저랑 비슷한 세대도 있을 거고 아닌 세대도 계시겠지만 학력고사 세대라 뭐 이렇게 갑자기 확 이 미달가에 몰리는 그런 문제점은 있었지만 결국은 무난히 다 넘어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 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자, 수능은 그해 초부터 이렇게 큰 틀의 방향을 정해지는데 6, 7, 8월 달에 걸쳐 상세 계획과 출제 선발, 출제원 따위를 논의한다. 근데 이럴 부분들을 6월 중순에 하면 연초에 그림을 그리고 6, 7, 8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쑥대밭이 될 때 만약에 시험 문제 운영에 사고나 벌어지면 누가 책임? 그리고 이걸 모두 감당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학부모와 학생이라는 거죠. 그냥 차라리 올 초에만 얘기했었어도, 그죠? 작년 수능 끝나고 그때만 얘기했었어도 그나마 나은데 이걸 6월 중순에 이런 발언을 던져버리니까 만약에 수학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 정부 때문에 변별력 떨어지는 거잖아요. 변별력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이 국어나 영어보다 난 수학을 더 잘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번 발언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도 이때 그 학생들 인터뷰를 많이 봤었는데 자, 킬러 문항 배제 논란이 그러자 아니 킬러 문항이 있는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 자체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고교 학점제라든지 내가 어느 대학에 대학을 가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킬러 문항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변별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는 거지. 그죠? 그렇지만 지금 항상 보면 논란이 요즘 많이 논란되는 게 뭡니까? 지금 자율형, 사립고, 외고 등 고교 체계를 개편해 현 정부의 출범은 급선해야 하는 교육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됐습니까? 존치를 한다고 밝혔어요. 자, 결국에 지금 열심히 고3, 이 고등학교, 이 중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것이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스카이라고 일명 얘기하는 스카이, 서울대부터 시작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뭐 카이스트 이런 데 가는 건데 이런 데에 거의 뭐 70%가 지금 보면 명문대학교 순위를 보면 1위부터 70%는 아니겠죠. 제가 프로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1위부터 20위까지 보면 자, 자율형 사립고 외고 이런 쪽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의대의 경우는 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요. 저는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 이게 시험 문제가 힘들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좋은 대학교 가는데 그거를 일반 고등학교 나와도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제 드디어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늦게 해서 이렇게 2028년 대입 개편안이 나왔었는데요. 자, 보시면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이제 서울청사에서 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내용들을 보시면 두 축인 수능시험과 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형으로 개척하겠다. 자, 그게 보면 자, 학업 포기 내모는 내신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꾸겠다. 자, 학생들이 가뜩이나 예민하다 스트레스 맞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의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 수능 국수 탐 선택 과목을 학내로 통합 평가를 했다. 그리고 내신의 논서술 평가를 늘려 사고력을 문제력을 해결을 키울 것이다 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보면 자, 보시는 대로 자, 국어 같은 경우는 공통이 독서 문항 그다음에 합법과 직무 언어와 매체가 선택인데 이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존 2023년도에 발표된 거 보면 근데 이제 이번에 2028년에 보면 자, 아예 택일이 아니고 합법과나 독서와 직문 문학 요 세 개를 그냥 공통으로 넣는 거죠. 동시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기를 하는 부분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개를 줄여서 좋은 건데, 그죠? 또 반대로 본다면 합법과 직무 오늘부터 나는 이 중에서 내가 잘하는 걸 고르고 싶은데 그런 기회는 또 차단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수학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했고 학통 그다음 미적분 기하 이게 이 중에서 하나였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요 세 개로 확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줄어버리니까 좋은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난 내가 잘하는 거를 하면 되는데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이 됐다. 자,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는 이제 똑같고요. 자, 이 탐구 부분이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기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존 수능 체제에서는 문과생이 뭐만 했습니까, 여러분들? 사탐을 했었고, 이과는 과학탐구, 이제 가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2028년부터는 이 경계가 없어져요. 수험생은 사탐과 가탐을 동시에 같이, 그전에는 문과, 이과 학식 분리해야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동시에 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하지만 두 과목의 성적은 성적표에 따로 포기를 하고 대학들은 입시에서 특정량의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를 확실히 선택, 그 대학교를 간다고 하면 지금처럼 하나는 좀 못 쳐도 이것만 보니까 상관은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문과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과는 요거 하나만 해서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걸 같이를 해. 그럼 만에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내가 사회는 좀 잘해. 근데 과학은 떨어져. 그러면 이 과학하러 어디 갑니까? 학원 갑니다. 맞죠? 자, 그리고 평가 방법은 뭘로 바뀝니까? 여러분들 절대평가로, 그죠? 절대평가로 바뀐다. 여기에 이 상위권 대학은 심화 수학을 필수 반영할 가능성이 커 심화 수학 선택 여부로 문이과가 사실상 구분, 이렇게 심화가죠. 심화 수학 관련 선택 여부로 문이과를 사실상 구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수학을 일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떨어뜨리긴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그리고 수능 논술 수령 문항도의 근본적인 대학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이번에 개편되지 않았고 주요 과목 평가들은 상대평가로 유지되고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1등급에서 9등이 기대 성적표가 제공되는 것도 이전과 똑같다. 5등급을 바꾸지만 이제 1학년 부분과 2학년 부분 좀 2, 3학년 나누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 비율도 40% 이상 확대한다는 그 부분은 없어졌다. 솔직히 정시하면 지금까지 자사고나 외국어 훨씬 더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뭐 정순신 씨나 이런 학폭 있어 논란인데도 어떻게든 빠져나갔죠. 그죠? 왜냐하면 정시 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고교 내신 5등급 구분 안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고고 내신은 전 학년 전 과목을 이제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하면 좋은데 1학년까지는 이제 상대평가를 하고 2, 3학년은 절대평가를 한다. 그리고 2021년 2월 고교 학점제 이 종합추진계에서 1위 배우는 공통 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 3학년은 절대평가를 한다. 근데 이게 보면 여러분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공교롭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근데 갑자기 이게 4개월 만에 뒤바뀐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학부형 입장에서는 죽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지금 입시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는 거겠지만 아니 4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는 게 말이 되느냐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등급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1등급 2등급 이렇게 개편을 하면 1, 2등급은 좀 줄여. 그래서 자, 앞으로 1등급 따기는 지금 훨씬 더 힘들어진다. 자, 그리고 3등급부터 이렇게 한번 봅시다. 3등급에서 5등급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간 등급. 예전에 5등급 가면 제가 요즘 뭐 어떤지 뭐 저희 때 같으면 이제 5등급 같으면 4년제 대학을 못 갔었습니다. 우리 때는 저희 때는 이보다 훨씬 더 길었지만 근데 이제는 뭐 이걸 옛날에 5등급이 이제는 3등급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1학년 때 못 해버리면 그냥 아예 대학을 포기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6, 7등급 이렇게. 예전 같으면 7등급인데 지금은 뭡니까? 4등급 되는 거죠. 그 밑에는 5등급이나 8, 9등급이 이제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이걸 줄이면서 등급 체제를 경쟁을 조금 어떻게 보면 완화시켰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1등급, 2등급, 1등급 기존의 1등급, 2등급과 개편 5등급에서 1등급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 이제 2, 3학년 가정이 항폐해질 수 있다. 그리고 학교를 포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고교 학점제 취지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면 9등급 상대평가제가 지금 학생 수가 떨어지고 이게 유지 자체가 힘드니까 줄일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9등급 제하 1등급이 상위 4%에 불과해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생들이 덜 선택하는 소인수 과목은 내신 1등급에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09년생부터겠네요. 지금 아마 중2부터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중2부터. 중2가 09년생입니까? 저는 한참 차이가 나니까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되어 체제이지만 입시 업체와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학들이 상대평가 등급을 입시에 반영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는 절대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결국 대학교는 대학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이건 상대평가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 자, 그리고 뭐 이번 정부의 핵심이죠, 그죠? 이 교육 관련해서 또 출제 관련해서 킬러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자,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 자, 그래서 위원풀 구성이 현행의 체계적인 관리에 미운데 자격 기준을 가능하겠다. 위원 선정 과정을 보시면 선정상 가세 정보 확인된 무작위 추첨. 요 지금 학원 그다음에 이 출제위원회는 카르텔을 무작위로 해서 누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출제위원은 참여 격리만 놓치면 하는데 사교육 영리 행위 자체를 인지하겠다. 자, 과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뭐 정말 있는 카르텔은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하는 게 보면 자, 뭐 미래사회의 뭐 서술형 평가 확대하겠다, 절대 신뢰가 제도하겠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보면 이제 교사들의 전문적인 평가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자, 이 부분부터 그러니까 물론 평가 역량을 집중 지원을 하고 교사들한테 좋다 이런 건 좋은데 오히려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닌지 좀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번 개편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 자, 먼저 정부가 예상하는 기대 효과, 교육부에서는 예상되는 기대 효과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볼 때 예상하는 거겠죠. 예상하는 기대 효과 보면 자, 믿을 수 있는 대입 내신 평가와 의미 있는 고교 생활을 하겠다. 이 부분은 이번에 대입 개편을 하기 전에 학부모 사전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 내신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하는 것을 88% 정도가 동의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5등급제는 76.6% 동의했고 수능 통합별 과목제는 70%가 최소한 다 70% 이상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내신 평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안정적인 고교 학점제 운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내신과 수능에서 학교 과목 간의 유불리를 완화하면서 점수 받기 유리한 학교 과목으로 쏠림 해소를 방지를 하겠다. 어떻게 공통으로 묶으면서 그러면서 안정적인 학교 한쪽에는 이렇게 막 있고 한쪽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없애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저는 기대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근데 설문조사를 한번 보여줬으면 저는 좀 좋겠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뭐 융합형 학습한 미래 인재를 내실 있게 선발하겠다. 그러니까 수시 정시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 등 현행 대입 전형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하기 때문에 대학 혼란을 최소화시키면서 미래 인재를 뽑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하겠다.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그죠? 뭐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어렵게 써놨다. 그런데 이제 이 가장 먼저 이 관련돼서 저는 이제 서울대 이제 반응을 봤는데 서울대는 보면 내신 등급제 변화로 해서 본고사 부활 등의 큰 틀의 변화가 있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제 본고사 부활은 없는 걸로 했는 거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서울대 자체적으로 본고사를 부활하냐는데 그건 안 하겠다. 왜? 변별력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자, 서울대는 원래 학생부 종합 진영을 운영했고 단순히 내신 성적만 보지 않고 세부적인 학업 내용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본고사 보지 않겠다. 여러분들 본고사 이건 잘 모르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반영 비율도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 변별력이 떨어지고 이제 다수가 포함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 보시는 대로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전시적인 수능 성적 이외에 교과 평가를 받는 고교 학점제 도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 똑같아요. 아무리 5등급 낮춰봐야 우리는 기준 뭐 9등급, 10등급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제가 봤을 때 안 맞아. 기존에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대학 기준을 맞춰주면 되는데 정부는 여전히 거기하고 저는 괴리감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심화 수학 등 특정 과목을 필수 과목을 지정하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이제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교육부와 그러니까 9등급이었으니까 지금 5등급 같으면 예전 같으면 2등급, 3등급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옮길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와 이렇게 상의한다니까 서울대를 이 노리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교사 노조에서 보면 미세 조정은 있지만 입시로 인한 경쟁 고통과 고교 정상화를 외면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대학과 지금 이번 대입 개편안은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지역 불균형 초래가 불공평할 것이다. 또 교사 노조는 5등급제를 변하면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공통을 하다 보니까 경직성이 높아지고 교육과정이 비상정적. 왜 선택의 폭을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데 지금은 1학년 때는 배우는 과목만 시험 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그러니까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고1부터 준비했는데 지금은 고1은 조금은 더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형적으로 좀 봐야죠. 근데 학부모형적 보시면 자 10일날 발표하는 10일날 헤럴드 경제 만난 학생들 학부모들은 개별로 부족한 과목을 학원을 더 찾을 것이다. 자, 앞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과학 등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사회는 부족한데 예전 같은 거 안 봐도 돼. 근데 이번엔 공통으로 무조건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이과라고 해도 과학 외에 사회도 준비를 해야 돼요. 오히려 지금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을 자녀로 이거는 이제 1학년이고 2학년은 자 수능에서 과학 영역의 세부 과목이 사라지면 오히려 국영수의 주요 과목의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등급도 더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더 높은 등급 이렇게 가려면 국영수에 더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전문가들은 자 확실히 역시 전문가들은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평가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죠? 자, 정재영 이하에도 이번 개편으로 내신은 성취평가제, 수능은 절대평가로 미래교육 방향은 명확해졌다. 다만 상대평가를 번갈아가더라도 5등급을 등급 단순하게 고교 학점 취지를 살릴 것을 기대했다. 현행 9등급에서 1등급은 4%에서 2등급 7%를 부과하지만 하지만 5등급에서 1등급과 2등급이 늘어난다. 3분의 1 학생이 2등급까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는 것 중에서 교수들만 조금 다른 쪽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학원들을 한번 볼까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같은 경우는 문이과 통합을 통해 장벽을 해소한 최초의 시도인데 다만 수능과 직접대로 연계된 과목 내신 점수를 따기 좋은 과목에 집중하게 되면서 고교 학점제 취지가 무너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으로 점수 왜곡도 있을 것 같고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있고 한마디로 해서 학원 더 올 거다. 이 얘기지, 그죠? 학원 더 올 거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보시면 앞서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결국은 자 6월에 공교육 경쟁력 방안을 통해서 유지하기로 했는데 딱 4달 만에 뒤집을.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하는 게 뭡니까? 지난 정부 지우기예요. 지난 정부 지우기. 결국은 제대로 만들지 않고 이 지우기 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수능 30년 역사 속에서 제도 변경이 무려 13회예요. 13회. 그러니까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이게 당연히 맞거든요. 이 5년 만에 변경하면 기본적으로 큰 틀은 6번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이사이에 7번 제도가 변경되면서 13회.
정권이 바뀌든지 교육부 장관이 바뀌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서 어떻게 보면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방향에서 에이 폐지해 이 방향으로 에이 또 안 좋다니까 이걸로 이게 무려 13회라는 거예요. 학부형과 학생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교육을 맹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이 100억 영복 일타 강사는 없어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제가 내린 결론 한번 보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시 킬러 문항 얘기하면서 자, 일타 강사들의 불만을 표출했는데 하면서 이 일타 강사들이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이 수학 영역 강사 현유시 일타 강사는 애들만 불쌍하다. 맨날 이렇게 바뀌고 모의평가가 수능 어떻게 간다는 거지. 그리고 공교육 수능까지 6월 모의평가에서 이행되지 않은 점 이런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질책했는데 여론의 문매를 맞기 시작했죠.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죠. 자, 보시는 대로 쪽집게 학원 일타 강사 수능 출제에서 판 이런 카르텔의 결국은 그죠? 보시면 교사 한 명에게 5년간 최대 4억 9,800만 원 주고 모의 문제를 사들인 거예요. 이제 뭐 이 문제를 사들이고 이걸 이제 수강료와 교재를 받고 거액을 벌었다. 이번에 수능에 5억대를 지급했고 각각 4억대를 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이권 교육 카르텔 자, 딱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 일타 강사들 이제 찌그러드는 거지,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번 2028년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2028년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보시는 대로 강남 학원가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활발하게 움직인다. 자, 결국은 사교육을 교육비를 없애기 위해서 개편을 했는데 오히려 학원가는 물 만나는 고기를 했다. 유명 학원마다 긴급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 마케팅을 이용한 사교육장 조작에 나섰고 학부모들은 불안한데 어떡하냐면서 이 입시 설명회에 몰리는 자 보시면 바로 그죠? 자, 이 D 학원 같은 경우는 내신 더 중요하다. 수능 선택 유불리가 사라진다. 어떻게 준비해? 이 세 개 중 나눠서 강의를 했는데 이 입시 설명회를 전날했는데 강남과 목동 학부모 중심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학원 참가 신청이 세도를 하는 거예요. 하면 여기서 학원에서 앞으로 이러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얘네들은 당연히 장사를 하겠죠. 오히려 이런 13번의 이런 제도 개편 때문에 그때마다 학원들이 더 커졌다는 게 지금 이번에도 여실히 보이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자, 강남의 한 스타 강사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것은 모두 교육부 덕택이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입시 제도의 잦은 개편이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 저는 이게 100%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타 강사 정승재 수학 일타 강사라고 보시면 이 아는 학님이랑 모프로에 나가서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1,000억보다는 위다. 아,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면 한 달로 치면 최소 100억을 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승재 씨는 뭐 지금은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항상 EBS 강의를 꼭 나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나가봐야 강의료가 자기 재산의 1%도 안 된다고 하지만 뭐 나름대로 돈은 많이 벌지만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뭐 평가를 받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한테 이 일타 강사가 항상 돈을 잘 버냐 아니면 크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일타 강사에도 과목별 그다음에 연봉이 다르다. 또 그리고 항상 입시 제도에 따라 다른데 2023 제도 변경 때 가장 중점을 어떻게 수학이기 때문에 이 수학이 연봉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같으면 수학을 줄였겠죠. 그러면 수학 강사들은 떨어질 거예요. 다만 뭐 이지영 강사가 역사 뭐 전문가 일타 강사잖아. 이제는 사회, 과학 쪽 이런 일타 강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도가 그런 식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일타 강사, 그러니까 제가 들고 싶은 일타 강사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문과지망생은 과학탐구 영역까지 공부하고 이과지망생은 사회탐구 영역까지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기존의 국영수는 당연히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내가 사회만 하든지 or 과학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을. 근데 이제 or가 없어지고 and가 되는 거지. 오히려 더 사교육비가 늘어난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분간은 1타강사 100억 넘게만 1타강사 없어지진 않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미국 대학 진학률이 지금 3년사 69.1%에서 62.7%, 무려 7%가 줍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서울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특히 수도권, 그죠? 이 수도권은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은 지금도 힘듭니다. 하지만 최근 2년 전부터 이 수도권의 대학이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0.78%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학생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그럼 이제 물론 명문대학은 점점점 몰리겠지만 대학 진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학을 안 가도 사회에서 충분히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분명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글로벌 에듀테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테크와 교육이 결합한 AI, 특히 생산형 GPT가 나온 이 시점에서 지금 보시면 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전목 사례를 보면, 자, 리들은 자동 채점과 첨단 가능한 토익 스피킹 AI 모아이 고사를 출시했고, GPT-4를 탑재한 자연스러워 대화 가능한 챗봇, 그다음에 우리나라 LCNS 같은 경우는 초중고 영어 교과서 79종을 AI 기반 디지털 교재로 전환. 자, 틀리는 수학 문제를 골라서 제거하는 플레이스 론칭. 교사 목소리로 피드백을 전달하는 음성 AI 서비스. 그러니까 학원 사교육비가 점점 이로 에듀테크로 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여기 방송국이 이름이 투자 캠퍼스입니다. 그렇죠? 이런 에듀테크로 변하는 LG CNS나 뭐 언론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뭐 메가스타디죠. 이런 에듀테크 학원은 결국은 이렇게 가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떨어진다고 본다면 이 에듀테크 기업은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에듀테크 기업을 우리는 정말 잘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종목이 정말 제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8년 대입 개편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영상 내용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가 닿으면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 자, 댓글에 평소에 이쪽 관련 내용을 나는 좀 방송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캐스터 홍반장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